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닥쳤다는 것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떠들썩했던 도시는 잠시 후 좀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군은 이곳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좀비들은 어디에서 왔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오늘 영화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군의 실험기지에서 시작되는데 특수소대는 비밀스러운 실험 상자를 다음 기지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받고 임무의 급비로 인해 소대조차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앞차도에서는 신혼부부가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차 안의 실험용 상자를 수백 미터나 날려 상자 문이 열리자 병사는 서둘러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위 사람들은 긴장한 채 즉시 사건 현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가 영문을 모를 때 다른 병사는 이미 호기심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병사가 그의 입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지 않자 물린 병사들은 눈을 뜨고 인간성이 없는 좀비로 변했습니다. 시황의 인소라에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천국이자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도박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 꽃과 술에 빠져 있었고 좀비 바이러스는 이미 도시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지상 천국은 하루아침에 지상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군은 즉각 폭격기를 동원해 도시 전체를 폭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특수부대를 공수했지만 결국 땅에 떨어지기 전에 좀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화력이 강한 지상군마저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서 손에 쥔 신호탄에 불을 붙여 폭격기를 이끌고 이 지역을 폭격해야 했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미 정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컨테이너로 좀비들을 모두 가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는 여전히 놀랍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며칠 후에 작은 핵폭탄을 투하하여 도박도시 전체를 모든 좀비들과 함께 파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일본인 부자는 그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내의 보험금 창고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는 꼬박 2억 달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폭파되다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일본 부자들은 그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이 성사되면 5천만 달러를 보수로 내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특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도박장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임무는 그에게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좀비 위기 초기, 마이크는 딸의 면전에서 감염된 아내를 직접 죽였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계속 나빴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 돈으로 보상해주고 싶은 마이크는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려면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보수의 일부를 내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을 찾아 결사소대를 결성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묘기를 지니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두 좀비 더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 전능한 육각형 전사, 소대 중 최강의 전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은 전기톱으로 좀비들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며 그의 손에 죽은 좀비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마이크의 가장 유능한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잘 타는 메리는 커미션만 제대로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생방송의 달인 윌은 좀비 바이러스가 폭발할 기회를 잡았고 생방송으로 좀비들을 죽여 많은 팬들을 얻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장인인 한스, 그가 풀지 못하는 자물쇠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며 소대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멤버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좀비 백과사전의 위니는 도박장을 외부 문으로 연결하는 경비원으로 그녀를 통과해야만 도박장에 들어갈 수 있고 팀 전체에서 좀비 습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멤버입니다. 위니의 중간에 끌려온 일용직 노동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생존자를 격리하는 캠프에서 온갖 악행을 다하며 자신의 직무에 의지하여 많은 꽃다운 소녀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부자로 그들을 도우러 온 마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갈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이 부자의 목적은 그 이상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일행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마이크의 딸 케이트도 합류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녀의 절친인 가족이 카지노에 들어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구하러 들어가려고 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위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케이트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몰래 들어가겠다고 말했고
마이크는 어쩔 수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결사대가 출발합니다. 철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진동했고 눈에 들어온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위니는 이것들은 모두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좀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소대가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무서운 것이 뒤따랐습니다. 좀비 호랑이는 인간의 냄새를 맡은 듯 했지만 공격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위니는 손을 들어 일용직 노동자의 허벅지에 총을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멍해졌지만 위니는 일용직 노동자를 묶으면서 이렇게 한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인간이 좀비를 이곳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다는 최초의 실험체가 바로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좀비왕에 의해 직접 감염된 것을 기행종이라고 하며 일반 좀비보다 똑똑하고 강력하며 조직적이고 규율이 있습니다. 기행종에 감염된 것이 가장 일반적인 좀비입니다. 일반 좀비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좀비왕이 이끄는 기행종과 그의 애완동물인 좀비 호랑이입니다. 분명히 소대의 행동이 드러났고 현재 유일한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좀비왕은 눈 감아 줄 것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격리구역에서 온갖 악행을 다하여 그를 좀비왕에게 선물로 바쳤는데 그도 그럴 만했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곧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과연 기행종 2마리가 달려왔고 좀비 황후와 그의 경호원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재물을 본 좀비 황후는 흡족해하며 재물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좀비왕의 본거지로 끌려갔고 잠시 후 좀비왕이 나타나 맛있는 재물을 보았지만 좀비왕은 급하게 먹는 대신 머리를 좀비왕후의 배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알고 보니 좀비왕후가 이미 임신한 것이었군요. 좀비 태아를 확인한 좀비왕은 일용직 노동자를 끌어내어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소대는 공물을 바쳤지만 안전을 위해 실내로 이동했는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휴면 중인 일반 좀비들을 만나니 머릿결이 저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소대는 이들을 피해 불을 끄고 바닥에 놓인 야광봉을 이용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마이어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뒤가 끊긴 여자아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일부러 응원봉을 다른 사로에 버렸습니다. 여자아이가 실수로 좀비를 방해해서 총을 쏘고 반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좀비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여자아이는 곧 시체대에 묻혔습니다. 위기가 해소된 후 소대도 무사히 보험금고 아래층에 도착해 흩어져 있던 좀비 몇 마리를 해결하자 따로 움직였습니다. 멜리는 대피한 헬기를 수리하기 위해 옥상으로 내려왔고 위니와 마일은 밖에서 경계했습니다. 마이크와 케이트가 빌딩의 발전기를 가동하자 나머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험금고가 있는 층으로 내려가 한스가 금고를 열도록 엉호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견고한 강철문 외에도 한스는 바닥에 압력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은 깨달은 대로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아래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 경계를 서던 위니 두 사람은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좀비 황후가 경호원 한 명을 데리고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황후는 단지 이 인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이어가 밧줄을 발사하여 좀비 황후를 묶자 좀비 경호원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어를 잡자마자 옆에 있던 위니에게 죽임을 당했고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다른 더러운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어가 황후의 몸에 앉아 와이어로 목을 조르고 억지로 머리를 베어버린 것이 보입니다. 위니도 보고 놀란 얼굴이에요. 혈액만 조금 있으면 된다고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부자들은 2억 달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의 진짜 목적은 기행종의 DNA를 입수하고 군과 협력하여 강력하기 짝이 없는 살아있는 죽은 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어의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위니도 당황했어요. 만약 좀비왕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살아서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성이 좀비왕을 놀라게 했고 이때 소대는 여전히 기관을 촉발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윌리엄은 좀비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를 이용하여 기관을 촉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좀비가 몇 발자국도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한스를 공격하자 그는 순간적으로 놀라 멍해졌습니다. 다행히 윌은 즉시 총을 쏴 한스를 구했습니다.
할 수 없이 윌리엄은 다시 달려가서 지난번 교훈을 얻었고 그는 일부러 한쪽 팔을 찾아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좀비에게 냄새를 맡긴 후 앞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이 방법은 역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좀비는 얌전히 걸어갔고 순조롭게 기관을 촉발시켰고 심지어 마지막 기관까지 좀비들을 직접 패티로 눌렀습니다. 다음은 한스의 공연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래층 로비에서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은 뉴스에서 폭격을 실행할 계획이 앞당겨져 시간이 충분했지만 이제 이 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행은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가 카메라를 살펴보고 미리 폭격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한스를 방해한 것은 자물쇠를 열 때 반드시 집중해야 하고 잡음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스는 30분이면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비왕이 이미 소리를 따라 좀비 황후의 시신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머리를 잃은 황후를 바라보며 뱃속의 아기 좀비를 듣던 좀비왕은 분노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군마를 타고 황후를 본거지로 데리고 가서 뱃속의 아기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황후의 배를 버리고 보니 안에 있는 아기는 이미 생명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잃고 좀비왕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그는 이 인간들에게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명령과 함께 좀비 군단이 총출동했고 좀비왕의 인솔하에 모든 좀비들이 빌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자물쇠를 떠난 지 30분이 지났을 때 한스는 실망시키지 않고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 쌓인 미금을 보고 모두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봉지에 돈을 넣고 있을 때 마이크는 딸 케이트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순간 케이트가 절친을 구하러 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크에 대한 애정이 있는 제니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위험할까 봐 그를 따라갈 계획입니다. 그는 비분하게도 습격해온 좀비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좀비들의 전투력은 역시 일반 좀비들보다 훨씬 대단했고 어떤 이들은 무공까지 할 줄 알았지만 마이크의 전투력은 더 강력했고 더구나 분노한 마이크였습니다. 곧 이 좀비들은 그가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더 많은 좀비들이 다시 습격할 것을 목전에 두고 다른 통로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맨 앞에 있던 마이어는 철문을 잠갔습니다. 황후의 머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은 그에게 더 이상 이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몇 명은 전기톱으로 벽에 구멍을 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과 한스는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받고 싶었습니다. 다음 초 엘리베이터 우물 위에서 좀비가 튀어나올 줄 몰랐고 좀비왕이 뒤따랐습니다. 머리에 가면을 쓴 탓에 권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총알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좀비왕은 가면을 벗고 윌리엄과 남자 간의 결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힘과 육체의 차이가 너무 커서 윌리엄의 주먹은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좀비왕의 공격 때마다 윌리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윌리엄은 버티지 못하고 펀치를 맞고 금고 문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좀비왕이 승승장구할 때 옆에 있던 한스가 갑자기 나서 윌리엄을 금고로 밀어넣고 죽기 직전 철문을 닫습니다. 마이어도 살아서 떠나지 못하고 1층에 도착하자마자 가방 안에 있던 머리가 위니에게 포장을 당했고 좀비 베코도 만났습니다. 뜻밖에도 베코가 아래층을 지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탈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때 마이크 일행은 마침내 시멘트 벽을 톱질했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좀비들의 습격을 받아 세 사람은 싸우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많은 수가 있었을까? 도중에 윌은 좀비에 걸려 팔을 물리고 자루에 있던 돈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에 있는 수레를 당겨서 좀비들과 함께 죽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도착했지만 헬기를 타기도 전에 좀비왕이 쫓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도주를 엄호하기 위해 위니는 기민하게 움직이며 아직 죽지 않은 황후를 꺼내 좀비왕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마이크에게 먼저 헬기에 탑승하라고 합니다. 헬리콥터는 순조롭게 이륙했지만 좀비왕은 위니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틈을 타서 직접 굵은 쇠막대로 그녀를 벽에 정확하게 박았습니다. 위니는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황후의 머리를 높은 건물에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이륙한 두 사람은 무사히 떠날 수 있었지만
마이크는 딸을 구하러 좀비들의 본거지로 달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폭격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죽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메리는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었고 한 푼도 못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 모험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멜리 역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결국 마이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마이크의 추측대로 케이트는 역시 좀비들의 본거지에 도착했고 잡혀간 절친의 가족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좀비왕도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죽였습니다. 케이트는 두 사람을 데리고 막 떠나려는데 그중 한 명은 갑자기 나타난 좀비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 과감하게 총을 쐈지만 오히려 상대방에게 붙잡혔고 다행히 마지막 한 방에 그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총소리로 마이크는 딸의 위치를 잡지만 좀비왕도 그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좀비왕의 명령과 함께 좀비들은 케이트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은 곧 궁지에 몰렸습니다. 케이트는 총을 쏘며 반격할 수밖에 없었고 총알 하나하나가 좀비의 급소를 정확히 명중시켰고 좀비왕의 마지막 몇 명의 막내 동생들도 소멸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손을 썼고 가면의 보호 덕분에 케이트의 총알은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 마이크는 서둘러 두 사람을 데리고 옥상으로 나갔는데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좀비왕이 다시 쫓아왔습니다. 마이크와 좀비왕은 헬기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혼란 속에서 멜리를 때렸지만 멜리는 상처의 통증을 참으며 헬기를 몰고 카지노를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때 마이크는 열쇠에 빠져 팔이 부러지고 권총도 비행기에서 떨어졌습니다. 케이트는 상황을 보고 서둘러 소화기를 들고 아버지를 도와 포위를 풀었습니다. 마이크는 떨어진 권총을 주우려다가 달려드는 좀비왕에게 한 입 물렸습니다. 그러던 중 멜리가 아뷰리에 묻은 핏자국을 다가내보니 핵폭탄이 날아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고 핵폭탄의 충격파가 헬기를 덮쳤습니다. 얼마 후 케이트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멜리와 절친이 비행기 추락으로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고 아버지만 숨을 내쉬었지만 그는 이미 좀비에게 물렸습니다. 케이트의 끈질긴 노력으로 절친을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곧 마이크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좀비가 되어 있었고 케이트는 아버지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금고가 핵폭탄의 폭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그 안에 숨어있던 윌리엄은 살아남았고 현금 몇 자루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차를 한 대 찾아 공항까지 운전했고 전용 비행기를 전세 해외로 도피하여 향락을 즐겼습니다. 처음에 종업원은 거절했지만 윌리엄은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윌리엄은 개인 비행기를 타는데 성공했고 두 명의 스튜어디스는 그를 위해 혼자 서빙했습니다. 하지만 술 한 잔이 들어가자 윌리엄은 기분이 나빠져 화장실에 가보니 팔뚝에 뚜렷한 물린 자국이 있어 좀비왕과 싸우다가 실수로 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윌리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날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습니다. 비행기의 목적지는 멕시코였고 새로운 좀비 위기가 곧 발발할 것입니다. 영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 원편 웅장한 좀비 포위 장면, CG의 특수 효과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줄거리상 무리일 수 있지만 베테랑 좀비물 마니아라면 원작을 볼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